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2027 커리큘럼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강의 철학을 얘기하고 나서 커리로 들어가는데, 정원태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쌤을 소개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쌤은 재종반에서 강의 평가를 잘 받아서 인터넷 강의를 데뷔했거든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고3 학생들과 이 N수생 학생들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시각이 다르거든요. 고3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어. 근데 N수생들은 수능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이 수능날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강사를 보거든요. 처음 이 재종반 강의 첫날 들어가면 굉장히 좀 냉철한 시각 속에서 굉장히 좀 한번 딱 팔짱 끼고 있어. 한번 해봐라. 이런 시각 속에서 학생들이 보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혹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응? 나는 또 시간 허비할 수 없잖아. 그 시간 속에서 쌤은 이 강의 평가를 1위를 받았고 그만큼 검증된 강의, 정말 여러분이 수능을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쌤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기출만 계속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출 플러스 계속 새로운 신규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EBS만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EBS를 가지고 새로운 변형 문제를 만들고 모의고사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쌤을 소개하는 이 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의 철학. 단순한데 쌤은 시험장에서 적용이 돼야 그게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이 강사 입장에서 정말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제 수능을 한 번 혹은 두세 번 본 친구들도 있어도 쌤은 10년 넘게 계속 수능을 봐왔잖아.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지, 여기서 어떤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그게 진짜 강의다. 이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걸 하면 여러분이 좋아할 텐데 분명 있어. 하지만 그걸 일부러 안 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강의에서 깔끔하게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조방 학생들이 좋아했던 강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손발이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내 강의는 너를 위한 강의다. 너를 위한 강의다. 왜 이걸 써놨냐면 이 인강의 어떤 그 선생님들 사진이 쫙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들 순위가 있거든. 1타부터 쫙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는 이 강의 매출, 보통 강의 매출과 교재 매출, 이걸 가지고 보통 인터넷 강사 순위를 보통 매기거든요. 강의 매출은 단순해. 여러분이 이제 쌤 강의를 들으면 이제 프리패스를 이제 사는 학생들 중에서 강의를 이제 들은 시간만큼 딱 계산을 해서 강의 매출이 나오고, 교재를 사면 교재 매출이 나오거든. 근데 메가는 이 순위를 매길 때 메가는 강의 매출만 들어가고 교재 매출은 순위에 합산이 안 돼. 메가스터디는. 따라서 메가스터디에서 순위를 이제 높게 받으려면 강의 매출을 올려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강의 매출과 교재 매출이 보통 5대5 비슷해. 그렇죠? 이게 적용이 잘 되는데 쌤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강의 매출과 교재 매출을 비교하면 교재 매출이 거의 3배 정도 돼. 근데 쌤은 이 순위를 이제 선정할 때 강의 매출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조금 이 순위에서 좀 불리한 좀 상황이죠. 그럼 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순위가 더 올라가려면 강의 매출을 높여야 돼. 매년 이제 메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터넷 강의 시간을 좀 늘려라. 저희 이 연구실에서도 얘기해. 연구실 팀장이 계속 쪼거든요. 시간을 늘려라.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들을 때고 더 강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순위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게 쌤 강의 철학이랑 충돌하는 거야. 바로 이거. 내 강의는 너를 위한 강의다. 쌤이 재수생 강의를 10년 넘게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 근데 상담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수능 직전까지 강의를 듣고 온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강의를 들었으면 그걸 내 것으로 온전하게 소화를 해야지 그것을 시험장 가서 발휘할 수 있거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공부 시간이 필요한데 강의가 길면 계속 강의만 보다가 난 공부했다 이러고 나서 자기 것으로 소화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능을 보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쌤의 강의는 그래서 길지 않아. 간결해요. 할 것만
압축적으로 모아서 하거든요. 강의 시간을 늘리면 쌤 강의 매출이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고 좋지. 근데 그걸 쌤은 못하겠어. 강의 철학이 너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만을 압축적으로 해왔고 올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을 압축적으로 엑기스만을 여러분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쌤의 강의 철학과 쌤의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본격적으로 쿼리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의 쿼리 가장 기본은 입문, 그 다음에 개념과 기출, 심화. 이게 이제 전반기 요 쿼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올인원 베이직 지금 찍고 있는 그런 강의거든요. 뭐 시작 끝다라고 해서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라고는 이 부제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베이직부터 문계집 개념, 문학 개념 모은 강의, 그 다음에 고전시가 올인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인원 베이직은 수능을 공부하는 가장 기초 입문이야.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은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방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좀 빠르고 효과가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기출은 뭐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런 것이고 수능에서 EBS가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헤매지 않게끔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범위 이제 파일을 제공하고 짧은 8강이야.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다가 헤매지 않게끔 이 정확한 노선을 제공해주는 입문 강의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문계집, 문학 개념들을 모은 그런 강의거든요. 13강, 이 길지 않은 강의야. 아까 얘기했듯이 쌤은 압축적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죠? 이 강의에 내신과 다른 평권 문학 개념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내신에서 물어보는 개념과 수능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 평가원에 주목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출제 요소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것도 사전식으로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백미가 뭐냐? 15개년, 이 표현상, 서술상 특징, 이 문제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자, 이런 선지들은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이런 용어가 시험장 나올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싹 다 알려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문 강의지만 쌤이 추천은 입문할 때 듣고 그 다음에 수능 직전에 들었을 때 가장 또 효과가 좋아. 수능 직전에 이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 개념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딱 압축적으로 듣고 수능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쌤의 어떤 대표 강의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고전시가 올인원 14강이야. 이것도 역시 길지 않죠. 하루 2강씩 들으면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필수 고전시가를 통해서 고전시가 해석 능력 그 자체를 올리는 강의야. 필수 고전시가 A급 작품도 여러분이 들어봤던 뭐 사미인고, 송미인고, 뭐 규원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지? 걔네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관습적인 사고,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 평가원에 물어보는 출제 요소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면서 고전시가를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 내에 계속 여러분에게 어휘를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킬 거야. 자연스럽게 이제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어휘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고전시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질 거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고전시가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입문이야. 입문 강의를 들을 때는 나기출 베이직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 나기출은 이 기출문제를 과외식으로 해설해 놓은 쌤의 어떤 부교재거든요. 자, 나기출 베이직에는 이 기출문제 7개년 이전 기출 중에서 가장 쉬운 것들, 처음 정말 입문하기 좋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나기출 베이직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7개년 모든 기출, 나기출 시리즈를 여러분이 이제 부교재로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기출 강의인데, 쌤의 메인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개념과 기출, 엄매랑 화작, 문학과 독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이 이제 선택 과목이 마지막 해죠. 그죠? 그 다음 수능부터는 이제 문법이 필수가 돼. 그 다음에 화작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가 마지막 선택이 이제 이 시기죠. 자, 엄매와 화작, 엄매올인원. 쌤의 대표 강좌이자 정말 계속 교재를 찍고 또 찍고 하는 그런 인기가 많았던 그런 강의죠. 그죠? 엄매올인원과 나기출 엄매를 이제 부교재로 하는 강의인데, 수능을 위한 문법 개념들, 기초부터 심화까지
총정리합니다. 한 강으로. 자, 나기출 부교재, 그리고 13개념 평가원 기출을 모두 풀이해요. 언메어리널에서 개념, 그 다음 기초, 심화까지 한다고 하지만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싶은데 아니야. 나기출 부교재 13개념 6구 수능을 싹 다 풀이를 하거든요. 이 강의로 못 푸는 기출이 없어요. 그죠? 그 후속 강좌가 문법 클리어가 있긴 하지만 문법 클리어 안 듣고 이것만 듣고도 이 수능 잘 본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쌤의 강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화작 올인원. 화작 이번 수능에 좀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자, 내신 때 여러분이 뭐 1, 2학년 때 공부했던 화작이랑은 아예 사뭇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작. 이 문제, 유형별 접근법, 그 다음 평가원이 어떤 것들을 출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빠르게 푸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이번에 화작 정답률 이제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싹 다 안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올해 문학과 독서를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5인유야, 5인유. 아예 새롭게 교재를 좀 구성을 했는데, 수능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 거기 맞춰가지고 강의도 좀 바뀌어야겠죠. 그죠? 자, 이 기출 분석과 함께 작품 해석 능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수능 시험장에서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선지 판단 능력까지 여러분에게 갖추게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는 정확히 무엇을 출제하는지, 얘네들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문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구나.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안내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서도 마찬가지야. 기출 분석과 함께 시험장에서 독해 능력,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으로 이제 신경 쓰는 강의거든요. 결국은 시험장에서 읽어가야 돼.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뭐 과학기술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경제 지문이 나왔어. 경제 지문에서 모든 어떤 경제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보기를 보고 그다음 그래프를 보고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잖아. 어디까지 시험장에서 읽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독해 능력을 최우선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지문 읽을 때 신경 써야 하는 출제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신경 쓴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한데 나기출 고난도 문학 이 7개년 이전 그 기출 중에서 가장 좋은 고난도 문학만을 이제 모아서 만든 게 나기출 고난도 문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엔제 시리즈 이제 문법 엔제, 매체 엔제와 함께하는 이 심화 파트인데 쌤의 역시 대표 강좌죠. 문법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국어 클리어. 올해 신설을 한 심화 강좌거든요. 작년에 수능 직전에 약점 클리어라고 해서 좀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찍었는데 이 본 강의로 좀 구성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국어 클리어로 이 심화 강의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플러스 6구평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뭔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법 클리어. 문법 엔제와 매체 엔제를 부교재로 하고 있는 이 강의고 참고로 여러분이 아까 나기출 엄밀히 풀었잖아. 여기에는 여러분이 풀어야 될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교육적 기출까지 다 놓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기출 엄밀히 풀었으면 기출 문제는 다 푼 거야. 다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제에서는 기출이 아닌 문제, 연구실에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이제 풀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익히는 것이죠. 자, 이건 부교재에 대한 설명이었고 문법 클리어는 뭐냐? 빠르고 압축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총정리해. 문법을 여러분이 보통 겨울방학 때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한 2월, 3월까지는 이게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근데 4월 정도 되면 개념이 살살 날아가기 시작해. 휘발성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주는 거야. 그리고 단순하게 개념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언메어리론에선 여기까지 배웠으나, 이번에 좀 더 여기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면 수능날 완벽하지 않겠니 하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집요하게 좀 더 파고드는 그런 심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특히 문제 중에서 지문형 문제가 있잖아. 두 문제가 세트로 묶이는 그 지문형 문제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훈련해가지고 시험장에서의 어떤 속도,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어 클리어. 이 나기출 고난도 문학과 함께하는 국어 클리어를 올해 이제 신설하는 그런 해인데 문학과 독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시험장에서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만 이런 행동 강령은 절대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들, 막 복잡한 것들을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쌤의 강의처럼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이 돼야 돼. 시험장에서 적용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쌤은 생각하거든요.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들을 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이 아닌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기출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잘 기억 안 하더라도 지문에 대한 어떤 기억, 이 문제에 대한 기억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제작한 그런 문제로 다양한 경험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6평과 9평 직후 AS 강의가 추가로 올라올 거야. 강의가 보통 쌤이 생각하기에 4월에서 5월 정도 얘가 강의가 끝나거든요. 근데 강의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평 보고 나서 자, 우리가 강의에서 이렇게 공부했지 이거 6평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니? 라고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6평에 적용시켜서 추가로 강의를 여러분에게 거기다 강의에 넣어줄 거야. 9평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국어 클리어에서 이렇게 공부했지. 그리고 9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냐 하고 다시 한번 9평 끝나고 나서 강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추가 강의를 찍어서 올려줄 거야. 그만큼 강의에 자신이 있다 이거죠. 6평에서 9평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어 클리어에 있는 내용을 연계해가지고 다시 한번 6평, 9평을 설명해 줄 겁니다. 추가적인 AS 강의가 이제 올라올 거라는 거. 그래서 올해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의 가진 어떤 이 좋은 컨텐츠들 있잖아. 매년 컨텐츠들이 만드니까 매년 쌓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BS죠. 그죠? EBS. 쌤의 나비스 시리즈 올해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EBS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EBS 수능 특성과 수능 완성이 있는데 EBS 전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기출문제, 평권, 교육청 기출문제까지 다 담아냈어. 여러 개 여러분이 문제 찾아서 공부하는 거 피곤하잖아. 그지? 한 권에 다 넣어가지고 작품 분석 다 해놓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넣어서 공부를 한 번에 분석하고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다음 교재를 보시면 특히 논문, 작품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평가원이 문제를 만들 때 복이나 선지를 만들 때 얘네들은 나중에 뭐라 얘기를 들으면 너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문제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문제를 출제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평가원은 이 문제를 만들 때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토대로 문제를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이 논문을 토대로 보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교수님들의 논문을 제시해서 이 작품들을, 이 문학 작품들을 이 평가원이나 이제 교수님들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구나. 출제자의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논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논문이 아니라 그 논문을 여러분의 언어로 좀 쉽게 바꿔서 제시해 놓았으니까 보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자의 시선으로 출제 요소들. 이거 중요하죠. EBS만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EBS를 가지고 이 연계가 돼서 수능날 나오잖아. 그죠? 바뀌지 않는 것은 출제 요소야. 이 작품에서도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가 되니까 이 작품에 동일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출제 요소, 반복되는 출제 요소를 EBS를 통해서 계속 익히게끔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이제 EBS 변형 문제 NJ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창작 문제를 선보였는데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변형 문제 NJ를 올해는 문학 모의고사, 시편성 문학 모의고사로 올해는 신설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변형 문제 NJ에 이제 나왔던 사례인데. 올해 수능이 나왔던 수공과 이 동일한 파트 변형 문제 NJ에 실려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이 나왔던 현대시 감남군 아래도 역시 변형 문제 NJ에 실려 있던 그런 작품이죠. 자, 수능 고전 시간에는 변형 문제 NJ에 실려 있지 않았는데 얘는 쌤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실려 있었고 올해 나온 수능 연계 작품들을 싹 다 올해 쌤이 만든 이 문제들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오면서 평가원이 이 작품을 통해서 물어보는 출제 요소들, 그 다음에 문제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반영해서 올해는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스 엄매. 과연 나비스 엄매가 좀 필요할까 싶어서 이제 할까 말까 했는데 해달라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의 이 엄매 강의 어떤 서비스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BS에 있는 이 문법 있잖아. 문법 사례들. 그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분석시켜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따로 어떤 개념 막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엄매 올인원 들었으면 다 들은 거야. 그죠? 그 개념을 EBS에 있는 사례에 적용시켜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엄매 올인원에서 합성어, 파생어 배웠으니까 자, EBS에 나온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합성어, 파생어 분석해 보자. 우리가 엄매 올인원에서 형태소 개념 배웠으니까 EBS에 나온 요 사례 가지고 와가지고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EBS에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의 어떤 그 엄매 올인원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끔,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재 파일을 제공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딱 문법 개념이 좀 가물가물할 때 딱 들어주면 이제 다시 한번 문법 개념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EBS 안 보면 또 불안하잖아, 그죠? EBS 공부했던 어떤 그 든든한 자신감도 좀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EBS 강의고, 나머지 6개월 이제 분석 강의와 파이널이죠, 그죠? 지금 파이널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이럴 것 같고, 여러분에게 준비한 이 다양한 파이널 이제 정리들이 있다. 일주일 만에 이 나비스 파이널집으로 EBS 작품들을 일주일 만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강의. 올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강의 이거 할 것이고 수능적 마지막 직보로 파이널 최종 점검. 수능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다시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엄매 모의고사까지 마지막에 파이널 시리즈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참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학습 순서까지 안내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입문 시기. 교육방 전에 어떤 12월에서 1월 초까지 이 정도 본다면 일단 올인원 베이직이라서 이제 그 별로 없는 게 없지 않을까 해서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듣고 가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듣고 가는 걸 추천을 강력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와 문계집 이때 듣고 나면 나중에 EBS가 나오잖아. 수특에서 EBS 나올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EBS 고전시가를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문계집 강의를 통해서 평가원이 이런 데 주목을 하니까 이런 거 내가 이제 신경 써야겠구나.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EBS가 나올 때 수월하게 EBS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매와 화작 올인원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거를 겨울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때 겨울방학 전에 엄매와 화작 올인원을 미리 해두면 겨울방학 때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때 사실 여러분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이 선택, 이 엄매 공부도, 화작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탐구도 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할 거 많잖아. 그죠? 본인 여유가 되면 이제 이 교육방 전에 엄매와 화작을 마무리해 놓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코리대로 교육방 때 엄매와 화작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이때 문학과 독서 올인원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이제 나기출 베이직과 함께 했다면 나기출 시리즈 7개념. 모든 평가원 기출이 들어있는 나기출 시리즈와 함께 기출 분석하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금방 가. 3월달에서 5월달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때는 여러분 내신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EBS 공부해줘야겠죠. 나비에서 수특 시리즈와 함께 이제 EBS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 본인이 교원방학 때 이제 엄매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살짝 이게 기억에서 좀 가물거리는 시기가 와.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 오는데 그때쯤 클리어 시리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심화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시면 좋은 시기거든요. 자, 이 나기출 풀던 거 계속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기출 엄매나 나기출 화작 뭐 이런 것들 끝나고 나서 이제 NJ 시리즈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름방학 때 이때 아마 나비에서 수완이 나오지 않을까. 수능 완성 가볍게 분석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비에서 엄매 나비에서 엄매는 길지 않아. 짧은 강의야. 짧은 강의로 EBS에 있는 사례들 다시 한번 보고 간다. 개념들 다시 한번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나기출, 고난도 문학과 함께 하면 여러분이 기출에서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은 싹 다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시리즈 보고
수능까지 가면 되겠죠. 자, 올해도 쌤은 참 많은 거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 준비했고,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돼. 그죠? 공부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수능 날 웃으면서 수능 시험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